최근 충무로의 한국 영화에는 이것만 있으면 흥행에 성공한다는 공식 아닌 공식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대사적인 배경이 일제 강점기면 대박을 친다 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암살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히트했고요. 그 뒤에 이제 동주라든가 아가씨라든가 덕혜옹주 그리고 최근에 밀정까지 어쨌든 시대사적인 배경은 일제 강점기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바로 방금 언급한 영화들 중에 네. 손예진 씨가 주연한 영화를 네. 골라봤습니다. 덕혜옹주를 연기한 손예진 배우의 이 눈망울만 보고 있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또 가을이잖아요. 왠지 네. 또 저 같은 추남은 감성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남이죠. 좀 영화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눈물 짓고 그랬습니다. 배 작가님의 이 감수성을 뒤흔든 이 영화 얼른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신의 한 수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코너 신상 무비터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본의 통치하에 조선은 더 부강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랐다 하지만 팔게 없어 나라를 팔아먹다니. 환갑을 넘긴 고종 황제의 외동딸 덕혜옹주. 그녀는 황실의 유일한 기쁨이었는데요. 우엄한 놈, 길을 열어라. 고종이 상해 망명을 계획하던 어느 날 옹주 앞에 등장한 한 소년.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내 길이를 잡아 너와 덕혜 가연을 맺어줄 생각이다. 일제의 정략 결혼을 막기 위해 고종은 딸의 정혼자를 일찍부터 세운 건데요. 폐하 수정과를 대령하여 싸웁니다. 하지만 늘 친일파의 위협에 시달리던 고종은 아빠, 마마, 이것 좀 보세요. 결국 독이 든 수정과를 마시고 맙니다. 가요지 말거라. 그리고 덕혜옹주의 인생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죠. 한택수 고문이 내일 행사에 꼭 입고 오시라 보내온 모양입니다. 그냥 확 불태워버릴까요? 아니다. 입으라면 입자. 거세진 친일파의 악행 속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그녀. 입은 건지. 대한제국 황녀인 내게 기모노를 입으라 보낸 것이오. 예쁘지 않소? 欧州は危険人物です。 이를 눈엣가시로 여긴 일본은 결국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 황실의 권위를 뒤흔들기 위해 옹주를 일본으로 보내버리고 말죠. 단 13살의 나이에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역사의 경랑 속 비운의 삶을 살았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과연 그녀는 고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영화 덕혜옹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영화는 박해일 배우가 연기한 김장한이 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김장한이라는 인물은 이 덕혜옹주의 정혼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간 덕혜옹주를 조선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씬에서 이제 우리의 손예진 씨가 네.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뭔가 슬픈 인연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약간 직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덕혜옹주는 개인으로 봤을 땐 비극적인 인생을 산 인물이잖아요. 네. 그걸 손예진 배우가 연기를 하니까 몰입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인생 최고의 연기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뒷모습으로 연기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여성 배우 중에서는 전도연 씨가 밀양에서 뒷모습으로 칸을 거머쥐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영화에서 손예진 씨의 연기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양교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감정적인 동요가 있는 장면에서는 이 덕혜옹주의 뒷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요. 네. 특히나 이 덕혜옹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장면을 비출 때 뒷모습만으로도 이 관객은 덕혜옹주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올해에 이 배우로서 손예진 씨의 이 필모그래피가 네.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사실은 변곡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손예진 배우가 올해 이 활약이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네. 비밀은 없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딸을 잃고 이 광기를 드러내는 발산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영화도 아주 독특했고요. 그렇죠. 그런 상반된 연기를 한 해 이 두 편의 영화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장한입니다.
일본 장교가 되어 나타난 장안에게 크게 실망하는 덕혜옹주. 일본 군복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덕혜입니다. 하지만 조선인 비밀 집회에 나가던 날 보셨습니까? 장안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는데요. 집회 단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서 여기를 피하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연설을 하시면 조선에 보내드리죠. 한편 친일파 한택수는 위독한 어머니의 편지로 협박하며 옹주에게 친일 연설을 강요합니다. 옹주님, 하시면 안 됩니다. 난 황녀이고 옹주이기 이전에 병든 어미의 딸입니다. 옹주님, 장안의 만류에도 결국 연설대에 오르고만 옹주. 그리고 그녀의 거짓 연설은 진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동포 여러분, 덕혜옹주는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화적 상상력을 채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제징용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한글 학교를 세웠다거나 사실상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 아니냐라는 논란이 분명히 일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덕혜옹주 개인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이 비극적 역사의 희생양이라고 보고 그 시대에 우리는 어땠는가라고 보는 편이 좀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덕혜옹주와 장한의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좀 전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네. 상당히 담백하게 묘사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덕혜옹주와 장안의 러브라인보다는 덕혜옹주와 복순이 그렇지. 둘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좀 재밌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케미가 굉장히 좋죠. 특히 친일파 한택수가 옹주의 뺨을 때리자마자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한 대 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주 그 특유의 몸개그와 함께 관객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쾌한 장면을 선사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억지로 떼어 넣잖아요. 저도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울어요, 요새? 그러니까 나한테 떨어지지 마. 알았지? 물론 또 섬세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손수건이라는 거죠. 네, 눈물을 닦으셔야 되니까요. 네. 더 이상 저들의 꼭두각시로 이용당할 수 없습니다. 전하, 망명하셔야 합니다. 거세지는 일제의 탄압 속 드디어 실행된 영친왕 망명작전. 주요 인사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기원절 행사일이 돌아오고 삭센님 시빠이지 마시다. 옹주님만이라도 망명하셔야 합니다. 과연 덕혜옹주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뚫고 무사히 조선으로 가는 배에 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덕혜옹주는 사랑 대신 역사를 선택한 허진호 감독의 의외의 면모다. 다시 옹주님을 찾아가고 싶다. 덕혜옹주는 턱으로 쌓아 올렸지만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영화다. 황실의 마지막 운명의 자존심이 무게에 짓눌린 우리 역사의 마지막 황영.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하시죠. 깊은 여운을 남기는 감동 스토리, 영화 덕혜옹주입니다. 영화 마니아라면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소유한 시리즈물을 만나는 시간이죠. 네, 마니아 티켓입니다. 오늘 소개한 영화는요, 무려 3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고스트버스터즈. 지금 뭐 한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유령 금지 마크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리고 초록색 먹개비하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주제가 고스트버스터즈 뭐 너무 유명하죠. 그 정도로 이 영화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1편이 1984년에 개봉을 했고요. 소편은 1989년 그리고 이제 3편 고스트버스터즈가 다시 개봉을 하는 건데요. 네. 1편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으로 무려 3억 달러. 그럼 얼마인가요? 3억 달러면 이제 3천억 원이 넘는 액수니까요. 그거 이렇게 꼭 봐야 하지 않아요? 30년 전에 네. 3천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 말씀하셨듯이 30대 이상의 사람들에겐 이 어떤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무트된 이 고스트버스터즈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더 장점이 있습니다. 전편을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웃고 즐길 수 있는 영화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새롭게 돌아온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함께 하겠습니다. 1984년 뉴욕에 유령이 나타나자 신개념 과학 무기로 이들을 때려잡는 전설의 영웅이 등장하죠. 그들의 이름은 바로 고스트버스터즈. 그런데 2016년 뉴욕에 다시 유령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번에 누님들이 나섰습니다. Hey, I'm here about the receptionist job. 잘생긴 남자 앞에선 무장해제되는 물리학 교수 에린과 You're hired. 유령 연구에 인생을 바친 괴짜 과학자 에비, I didn't even know it did that. 여기에 최고의 무기 개발자 홀츠먼과 전직 지하철 공무원 패티가 합세해 고스트버스터즈가 재결성되는데요. Am I on crack, or is that a good logo? 하지만 기세등등하게 유령 퇴치 전문 회사를 차리면 뭐합니까? What's this place called again? Conductors of the metaphysical examination. Conductors of metamucils and stuff. 비서가 일을 너무너무 못하죠. 우여곡절 끝에 개업 후 첫 출동 의뢰를 받은 우리의 누님들. 그런데 유령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유령을 잡아들이고 뉴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영화 고스트버스터즈 지금 시작합니다. 거의 뭐 당시에는 이 고스트버스터즈가 신드롬일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남자가 아니라 바로 여자예요. 어허. 네. 하지만 인물의 설정은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자를 밝히는 빌 머레이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에린으로 대체가 됐고요. 괴짜 댄 에크로이드는 왠지 외모도 비슷한 에비로 바뀌었고요. 이 특히 남성 영웅들 사이에는 이 금발 백인 미녀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금발 백인 미남. 그것도 누구냐면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 네. 한국 팬들은 이제 햄식이라는 애칭으로 그렇죠. 부르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확실히 좀 모자라요. 너무 모자라. Asked Kevin to throw together a couple of logos for us. Oh, you do see how this might make us look bad. Is it the boobs you don't like? Because I can make them bigger. 회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You know, 있습니다. 뭔가요? 몸짱에다 잘생긴 the 거. semis. 그 요즘 영화계에 하나의 유행이 있는데요. 어허. 젠더 스와프. 네, 이 성별을 바꾸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국가대표 2가 있었잖아요. 네. 아마 여성 관객들은 그래서 전복적인 쾌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건요. 이 무기가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렇죠. 84년에 이들의 무기는 이제 등에 맨 프로톤 팩. 이번 영화에서는요, 이 무기 개발자인 홀츠만의 활약으로 이 프론토팩이 훨씬 더 강력해졌고, 무기도 훨씬 다양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뉴욕 뒷골목에서 새로 개발한 무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습해보는 씬들이 있는데 복불복에서 나오는 유머 코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장착하고 이제 유령을 퇴치하러 출동을 하는데요. 네. Upstair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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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다들 이게 특수효과 죽이는데 뭐 이러면서 봅니다. 진짜 유령인데. 이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난장판 유머를 보고 또 굉장히 다양한 말장난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네. 아무래도 유령의 모습이 아닐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먹개비하고 마시멜로. 먹개비. 이름부터 먹개비. 이 둘이 가장 반갑다고 할 수 있겠고 유령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스케어리하지 않고 굉장히 프렌들리한 친근한 존재로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경우가 주제곡도 사실은 으스스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좀 경쾌하고 밝아요. 그렇죠. 이번 영화에서는 버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Walk the Moon이라는 밴드하고요. 그리고 Fall Out Boy라는 밴드가 부른 고스트버스터즈의 새로운 버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밴드 모두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락 밴드들이죠. 그만큼 이 영화가 굉장히 화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잘 나가는 락 밴드들이 기꺼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령 퇴치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된 여성 고스트버스터즈. 하지만 도시 아래엔 더 강력한 악령이 숨어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상태가 조금 이상해진 에디. 동료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패티의 강력한 귀싸대기 한 방에 나가 떨어진 악령. 그 악령은 순진무구한 비서 케빈의 몸에 들어가 버리고 말죠. Thanks for the upgrade. 아, 이를 어쩌나요? 우리의 햄식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유령을 퇴치해도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뉴욕 시장이 여성들이 영웅이 되는 걸 비밀로 하죠. 비밀로 하면서 이들은 그냥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영웅심을 강조하기보다는 여성들의 연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번 영화가 많이 좀 달라진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페미니즘적인 어떤 시각과 연결되는 그런 평론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지하에 잠들어 있던 유령이 깨어나고 거대 마시멜로우맨은 고스트버스터즈를 위협해 오는데요. 악령에 빙의된 케빈은 시민들을 조종하며 도시를 점령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고스트버스터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휩쓴 전설의 시리즈. 새롭게 돌아와 더 강력해진 이야기. 유령 퇴치 코믹 블록버스터. Ghostbusters.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입니다. 오늘 만난 두 편의 영화는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히 대단했죠. 그렇죠. 일단 덕혜옹주는 손예진 씨의 아주 뜨거운 연기, 강렬한 연기로 보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 여성 4인조로 돌아와서 더욱더 큰 활약을 펼칩니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거나 큰 웃음을 터뜨리면 뭔가 이렇게 내가 정화되는 듯한 이런 영화들이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러분들의 심리 치료까지 책임져줄 이 두 편의 영화는 케이블 TV VOD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영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저 조선인이에요. 저 조선인 이덕혜라고요. Something big is gonna happen. 좋아요.